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1번입니다. 수업 실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애국 계몽 운동에 대한 복습을 모두 마쳤습니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여러분. 암기력에 출중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뭐를 배울 거냐? 자, 스크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크린 보시면은 약간 유치원, 초등학교 때 많이 봤을 것 같은 귀엽게 생긴 동영상에 지금 썸네일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노래냐? 힌트 드리겠습니다.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아닙니다. 87K죠. 제목이 뭐였죠? 어디는 우리 땅이요? 맞습니다,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 노래입니다. 한번 재밌게 들어보고 이거를 왜 틀어주시나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해볼게요. 자, 여러분 3분의 재밌는 동요 시간 지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노래 같죠? 여러분 이거를 막 들어보고 외워본 친구들 많을 텐데 여러분 이런 궁금증 가져본 적 있나요? 이 노래를 왜 만들었을까? 아니 우리나라에 섬 진짜 많잖아요. 무슨 백령도도 있고 여수에도 섬 많고 인천에도 섬이 진짜 많은데 백령도는 우리 땅, 송도는 우리 땅 이런 건 없으면서 독도는 우리 땅 노래는 왜 있을까요? 이런 궁금증 여러분 가져본 적 있을까요? 솔직히 없죠, 여러분. 자, 이 노래 왜 나왔는지 혹시 아는 친구 있을까요? 민성이. 아, 독도를 누군가 탐냈다. 맞습니다. 일본이 탐냈다고요? 그럴 수 있죠. 또 혹시 다른 친구 있을까요? 수진이. 아, 독도가 원래 우리 땅이 아니었는데 중간에 가져와가지고 뺏길까봐 두려워가지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독도를 왜 우리 땅이라고 계속 주장하게 되었는지, 독도는 대체 언제부터 우리 땅이었는지, 오늘 독도의 역사와 함께 그리고 지금은 중국 땅이 된 바로 간도라는 우리의 북한 바로 위 땅이죠. 간도라는 지역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던 학습 내용, 학습 목표부터 읽고 시작을 해볼게요. 학습 목표 여러분 교과서 상단에 있죠?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여러분의 목소리 정말 잘 들었습니다. 학습 목표에 나온 것처럼 오늘 우리는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독도의 영토 그 이유 설명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활동 재밌는 거 할 텐데 몇몇 일본 사람들이 독도는 일본 땅입니다 라고 하는 잘못된 역사 인식을 우리가 배운 내용 토대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독도가 언제부터 우리 땅인지 선생님의 필기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독도와 간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독도와 간도 배울 거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로 독도 먼저 배워볼 겁니다. 독도는 언제부터 우리 땅이냐? 우리 아까 영상에서 봤던 노래 기억하시죠? 바로 이때부터 점령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하에서 일어난다고 했던 그렇죠. 우리 민수 이사부입니다. 이사부 장군이 점령한 곳인데요. 언제 점령했냐? 그러면 이사부는 어떤 시대 사람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자료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스크린에 띄워두었고요. 교과서에도 있는 자료 1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번에 있는 가 사료를 볼 텐데요. 선생님이 항상 말하는 게 있죠. 사료 수업할 때 무조건 먼저 봐야 될 거. 맞습니다. 우리 지수가. 그렇죠. 출처 먼저 봐야 합니다. 가출처 지수? 맞아요.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시대 사료구나를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뭐가 된다 그랬죠? 수지. 그렇죠. 맞아요. 인물이 누가 나왔는지 누가 나와 있죠? 지증왕 나와 있죠? 지증왕 누구였더라? 많이 까먹었을 테지만 신라의 왕입니다. 그래서 슬쩍 봤을 때 알 수 있는 거, 이 독도는 첫 번째 삼국시대에 병합이 되었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내용부터 볼 텐데요. 내용 읽어볼 친구 있을까요? 우리 수진이가 잘 읽었습니다. 수진이가 읽어준 대로 지증왕 여름에 우상국이 항복했다고 합니다. 우상국이 어디냐? 옛날에는 울릉도와 독도 지역을 우상국이라는 개별 나라로 봤습니다. 이 지역을 삼국시대에 지증왕 때 이사부 장군이 거기로 가서 항복을 받아내고 병합을 하게 된 거죠. 이사부 장군이 가서 점령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상국을 정복했습니다. 우상국을 정복하였다.
그래서 우상국이 신라에 충성을 바치면서 각종 곡식이나 특산물이라고 하는 토산물을 바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삼국시대부터는 이 독도 울릉도가 우리 한반도 지역에 소속이 되었다는 거 사료를 통해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쭉쭉쭉 이 울릉도랑 독도가 우리 땅이었다가 고려시대에도 계속 우리나라로 오면서 팔관에 같은 데에서 물건도 바치고 충성을 맹세하다가 점점 이 울릉도랑 독도가 거리가 멀기도 하고 해적도 많이 쳐들어오고 살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사람들을 점점 밖으로 빼게 됩니다. 거기 살면 위험합니다 하고 빼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2번 조선시대에는 독도랑 울릉도에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거의 빈 섬이 되었습니다. 빈 섬이 되었다고 해서 버렸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조선시대 울릉도를 까먹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는지는 또 사료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자료 1번에 사료 나 읽어볼 친구 있을까요? 현주 손 들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현주가 큰 목소리로 정말 잘 읽어주었습니다. 현주가 읽어준 대로 여기에 동국운원비고 써있죠? 날짜 보세요. 1770년입니다. 조선시대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여지지라는 것은요. 바로 무엇이냐? 가운데에 땅 지자가 있죠? 무슨 책일까요? 한번 추측해볼까요? 우리 훈이 맞습니다. 지리에 관련된 책입니다. 이 여지지라는 책에요. 울릉도와 우산은 우상국 땅이다 라고 하면서 이 두 지역이 있음을 알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외가 있습니다. 외인들도 이 우상국이라는 땅을 송도라고 부른다 라고 하면서 외도 이 지역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가요. 저 송도 물고기가 많이 산대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몰래 어업을 하기도 하고요. 아예 천막을 치고 살아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았던 아주 용감한 어부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공도로서 공자는 빌공자입니다. 섬도자입니다. 공도로서 관리가 좀 안 되어 있다가 물론 인지하고 있지만요. 계속 해적들이죠. 왜구들이 이 지역을 점령하고 사용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바로 1770년대입니다, 여러분. 숙종시기입니다. 숙종시기에 안용복 어부입니다. 안용복이라는 일반 어부가요. 관리의 옷을 빌려가지고 직접 배를 타고 일본 쓰시마로 갔습니다. 쓰시마에 가가지고요. 쓰시마 도주에게 딱 말을 합니다. 이 너희들이 송도라고 부르는 이 울릉도와 독도 이 두 섬은 조선 땅이다. 땅땅땅 했습니다. 자, 이때 쓰시마의 관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리 가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말했을까요? 바로 이 안용복의 주장을 듣고 안용복이 바로 우리 지금의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 우리나라 땅이다.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는요. 외가 인정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외가 너희 땅이구나 알겠다. 다시는 사람들을 보내지 않겠다. 우리가 잘 관리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 안용복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그런 걸 알 수 있다시피 조선시대에도 이 외나라가 요 땅은 조선의 땅임을 인정했다는 거 문서로도 남아 있습니다. 자, 요렇게 삼국시대, 조선시대에 계속 수호를 하면서요. 이 땅은 우리의 땅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 또 찾아오느냐? 바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한제국 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대한제국 시기. 대한제국 시기에는요. 우리나라의 영토가 침탈되기도 하고요. 일본이 여러 가지 간섭을 하면서 독도까지도 또 슬금슬금 간섭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렸던 고종이 발표한 문서가 있는데요. 그 문서는 바로 무엇이냐? 적어볼게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바로 대한제국 칙령 41호입니다. 고종은요. 1900년에 대한제국의 공식 문서입니다. 대한제국의 공식 입장 칙령 41호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울릉도와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영토임을 명시 딱 보이게 적어 놓았습니다. 국가적으로 인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다가오지 마라. 여기는 우리 영토야 하면서 법적으로 딱 박아놓은 문서를 발표하기도 했고요. 이에 대해 일본은 그러면은 간섭 중이니까 이런 거 무시해야지 라고 했을까요? 그러지 않고요. 일본도 알았다. 너희 땅인 거 인정한다. 우리 원래 알고 있었어.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인정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면서 아니 그럼 대체 언제 일본이 가져가는 거냐 의문이 들 수가 있겠죠. 언제부터 일본이 이 땅을 싹 가져갔었느냐? 그 내용은요, 우리 이미 배운 적이 있습니다. 1904년도에 서북쪽에 엄청 큰 나라와 일본이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 기억하는 친구 있을까요? 우리 태용이 맞습니다. 러일 전쟁입니다. 러일 전쟁 4번이죠. 러일 전쟁 시기. 러일 전쟁 시기예요. 우리 조선이 완전 정신이 없을 때, 대한제국이 정신이 없을 때 일본이 전쟁을 한다는 명분으로 우리의 땅을 이용한다는 그런 목적으로요. 전쟁으로 좀 사용할게. 독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독도를 불법 점령했습니다. 점령한 다음에 우리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이거 우리 땅인데 왜 가져가십니까? 라고 항의를 해야겠죠. 근데 항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왜요? 이런 표정이 지금 엥 하면서 지금 크게 벌어진 것 같습니다. 왜 점령인데 불구하고 항의를 못했느냐? 우리가 러일 전쟁이 끝났던 그 해에 1905년도에 빼앗긴 게 하나 있습니다. 빼앗긴 권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뭐였죠? 을사오적 힌트입니다. 뭐였을까요? 우리 일준이 맞습니다. 을사늑약입니다. 을사늑약으로요. 러일 전쟁 시기에 뺏겼던 이 영토를 우리가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기며 침탈당하며 더 이상 외교적으로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외교적 저항이 불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1910년도에 국권이 아예 뺏기게 되면서 아예 독도는 일본 땅으로 편입이 되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죠? 포인트입니다. 을사늑약. 요 조약 불법적인 조약이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이때 일본이 불법 점령했던 독도 요것도 전혀 합법적인 내용이 아니었고 일본은 독립과 동시에 요 땅을 그대로 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일본 땅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역사를 쭉 배우면서 독도가 언제부터 우리 땅으로 인식이 되었으며 어떻게 관리했으며 언제 뺏기게 되었는지 전체 내용을 한번 판서를 바탕으로 또 사료를 보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일본 친구들에게 몇몇 잘못된 일본 교과서를 믿고 있거나 잘못된 역사인식 갖고 있는 소수의 일본 친구들에게 우리가 이메일을 써보는 글쓰기 활동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쓰면서 왜 독도가 우리 땅인지를 말을 해줄 건데요. 여러분 이걸 왜 하느냐? 자, 어떤 일본 친구가 왔습니다. 독도 우리 땅이지 라고 했어요. 여러분 뭐라 그럴래요? 아닌데? 우리 땅만인데? 우리 땅인데? 한국 땅인데? 라고 하면은 일본 친구가 코웃음을 치겠죠. 우리는 이런 역사적 갈등에 대해서 논리적 근거를 들어가지고 아니야. 왜 우리 땅이냐면 논리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비난이 아니라 비판을 통해서 말을 해줘야 그 일본 친구가 우리가 틀렸었구나. 역사인식을 바로잡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함께 해볼 텐데 선생님이 수업 전에 여러분 책상에 나눠주었던 활동지 다 갖고 있죠, 여러분? 바로 그 활동지에다가 글쓰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스마트폰 맨 처음에 갖고 있으라고 했죠. 스마트폰으로 이제 오늘 배운 내용과 함께 추가 자료를 한번 검색해가지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수행평가 활동입니다. 수행평가 활동.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활동지 같이 한번 봅시다. 활동지 보시면 우리 일본 커다란 야만두 같은 일본 얼굴을 갖고 있는 친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장을 두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요. 혹시 크게 읽어줄 친구 있을까요?
좋아요. 해찬이 읽어준다고 합니다. 자, 시작. 해찬이가 크게 잘 읽어주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이제 좀 얼굴이 안 좋습니다. 아니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틀렸잖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분노를 바탕으로 글을 쓰시면 안 되고요. 분노로 막 비난하고 틀렸어 하면 안 되고 오늘 배운 내용을 충분히 이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일본의 외모성이 뭐지? 외교부입니다. 외교부. 일본의 외교부에서는 근거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독도 인식했다고? 무슨 말이냐? 너희 몰랐잖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다케시마, 일본이 부르는 말입니다. 다케시마, 즉 독도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땅이라는 근거가 없다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반박을 해볼 텐데요.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수행평가니까 채점 기준표가 있을 겁니다. 채점 기준표 봅시다. 자, 활동지 맨 상단에 있으니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자, 첫 번째 기준 하나, 둘, 셋. 잘 읽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쓴 글 내용이 역사적 사실과 맞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둘, 셋. 잘 읽었습니다. 바로 자료를 명확하게 이용했는지 볼 겁니다. 자료 활용을 잘 볼 거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잘 읽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역사 갈등을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였는지 볼 겁니다. 그냥 일본 친구를 혼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친구의 역사인식을 바꿔주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그 능력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러면 10분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글쓰기를 시작합시다. 시작! 우리 유리가 스마트폰에서 민족 문화 대백과사전을 보면서 자료를 잘 찾았네요. 맞아요. 이렇게 공신력 있는 사이트에 찾아야 됩니다. 글을 잘 적어주고 있는데 일본의 주장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일본에서 예전부터 알아왔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원래 알고 있었어. 그냥 이렇게 쓰기보다는 자료를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자료가 어떤 게 있는지 찾아볼까요? 쌤이랑 같이 보니까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사료가 하나 있네요. 죽도와 그 위에 한 섬은 일본과 관계없을 명시하라는 태정관 지령문이 있습니다. 태정관은 일본의 가장 높은 그런 기관이에요. 가장 높은 기관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는 일본이 독도가 한국의 땅이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겠죠.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일본 주장을 비판하게 되면은 자료 바탕으로 한 논리적인 근거를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채점 기준도 만족할 수 있고 비난이 아니라 정확한 비판을 할 수 있는 글로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료 참고해가지고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10분이 모두 흘렀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작성한 그 글은요.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밴드에 업로드 해주시면은 선생님이랑 같이 스크린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올려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확인해 보면서 제일 먼저 발표해줄 용기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좋습니다. 우리 서연이 나와볼까요? 자, 서연이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서연이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글을 잘 써주었습니다. 맨 먼저 이제 인사부터 해가지고요. 더 이상 독도를 탐내지 마라라는 강력한 주장까지 들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대다수의 일본 사람들은 독도를 일본 걸로 알고 있다 라고 써준 점도 그렇게 볼 수도 있겠으나 선생님이 수업 중간에 말했듯이 대다수의 일본인들이 아니라 소수의 일본인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 라고 했었고요. 그냥 일본 사람들 하기보다는 몇몇 일본의 교과서가 혹은 일본의 외무성이 이런 식으로 누가 말을 했는지를 써주면 정확하겠죠. 조금 수정이 필요하고요. 또 잘못된 역사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장을 하는 이유까지 말해주었습니다. 논리성 잘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숙종 때 안용복의 이야기 찾아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배운 내용 안용복 사용한 거 잘했습니다. 하지만 찾아보세요라고 하기보다는 안용복이 가서 뭘 했는지를 추가로 적어주었으면, 그리고 안용복은 숙종 때 인물이었죠. 숙종실록을 참고하세요처럼 우리 스마트폰 썼으니까요. 자료를 검색해가지고 실어주었으면은 논리성, 정확성에서 올라갔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하나만 더 적어 주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피드백이 있고요. 우리 이어서는 간도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딱 맞췄네. 아, 좀 판서는 마음에 안 들긴 한데. 아, 그래요? 얘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친구 좀 소리. 아, 편한데요? 역시 1박.